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가지고 왔고요. 와타나베 아이코 지음, 정유나 옮김, 반니라이프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명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을 키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제2장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명상의 12가지 효과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으로 내 안의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한다. 최근 방송이 중요시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이른바 리얼리티이다. 얼마나 현실감을 잘 살리는가가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면에서는 명상도 리얼리티 방송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는 시청자와 방청객에게 직접 명상법을 가르치거나 명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꽤 있다. 방송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할 뿐만 아니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몸과 마음으로 금방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북아메리카나 유럽 등지에서 명상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일반화된 이유는 바로 이 직관적인 효과 덕분이다. 다수의 의과대학과 대학원에서 명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와 과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 등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명상의 효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명상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 지금까지 1천여 명에게 명상을 전수한 개인적인 경험과 수강생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근거 삼아 12가지 효과로 나누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12가지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2번, 쉽게 지치지 않는다. 3번, 집중력이 향상된다. 4번, 마음이 평온해진다. 5번,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6번, 결단력이 생긴다. 7번, 직감이 발생한다. 8번, 목표를 이루기가 쉬워진다. 9번, 창의력이 발달한다. 10번,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11번, 안정감이 생긴다. 12번, 만족스러운 일상을 경험한다. 이런 12가지 명상의 효과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부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하나 소개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깊은 휴식 효과로 심신의 활력을 회복한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경감한다는 점은 앞서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스트레스의 신체적 반응은 각종 수치의 변화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 호흡량과 빈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 등은 기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땀이 나는 증상이나 면역 체계의 약화, 혈소판 응고 등과 같은 변화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명상을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심장박동수가 낮아지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며 호흡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한작용이 억제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연구 결과 덕분에 현재 명상은 여러 건강 관련 기관에서 스트레스 관리의 한 가지 방법으로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는 중이다. 보통 스트레스는 자신의 욕구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어떤 방해에 직면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명상 강좌를 수강하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직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점과 장시간 회사에 구속당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마음껏 낼 수 없다는 점, 매출 등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이 일과 직접 연관된 문제는 그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된다. 상사와 동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거나 같은 조직 안에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거나 등과 같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주류를 이루는 유형이며 출퇴근 때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이 외부적 요인도 작용한다. 명상하면 우리 몸은 깊은 휴식을 얻으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활력을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줄어든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상을 습관화해두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안정감이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기가 더 용이해진다. 2번, 쉽게 지치지 않는다. 축적되어 있던 피로가 해소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처음으로 명상을 제대로 수행해본 수강생 중에는 명상한 직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심지어 매일 명상하는 사람 중에도 간혹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나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평소 경무에 시달리고 수면 시간이 짧으며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는다는 점이다. 명상을 시작하고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명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신의 상태가 너무 지쳐서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에너지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문제일 공산이 크다. 이럴 때는 취침 시간을 앞당기거나 업무 시간을 조금 줄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만 한다면 명상은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휴식의 수준보다 더 심오한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그래서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상을 지속해서 실천하면 쉽사리 적체될지도 모를 피로를 매일 갱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피로 역시 명상하는 동안 쉽게 해소된다. 뇌를 깨우는 명상의 효과 덕분에 잠을 쫓으려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던 습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명상은 그날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취침 시간을 더욱 충실하게 보내도록 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명상을 생활화하면서 자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면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사람은 명상으로 깨어있을 때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면과 명상 두 가지 모두 휴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지만 저마다 피로가 축적된 상태나 휴식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이전보다 충실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려면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명상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신체적 피로가 체내에 계속 쌓이지 않는다면 정신적 피로감도 점차 덜해진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활력으로 가득 찬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3번, 집중력이 향상된다.
명상은 집중력 트레이닝이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4번.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5번.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한다. 6번. 결단력이 생긴다.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리고 필요한 만남이나 정보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 부분은 읽어볼게요. 매일 명상하면 일상생활에서 직감이나 직관력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자잘한 일마다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인간의 직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문득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나 무한한 자신감 또는 이유 없이 설레는 기분 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필요할 때는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거나 이와 반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등의 신체적 반응으로 표출될 때도 있다. 때로는 직감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저절로 지하철이나 버스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춘다거나 약속 장소에 가려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나쁜 일을 피하게 된 결과였음을 알게 될 때도 있다.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마침 그곳이 지름길이었다든가 이와 반대로 어쩌다가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가는 도중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과 우연히 조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이전까지 찾고 있었던 정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직감과 예지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항목인 공시성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 7번. 직감이 발달한다. 적절히 행동하면서 문제는 피하고 흐름을 따라간다. 8번. 목표를 이루기가 쉬워진다. 소망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될 일이 차례로 일어난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앞서 설명한 공시성을 의도적으로 소망의 실현에 응용하는 것을 끌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 먼저 바라는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둔다. 그리고 명상하기 전에 그 리스트를 눈으로 대강 훑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원리 역시 단순하다.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해도 명상 직전에 자신의 바람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새롭게 의식 속으로 꺼내놓으면 된다. 명상을 통해 공시적인 공간과 연결한 뒤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시적인 공간은 과거와 현재에서 만나는 사람과 체험하는 사건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모두가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소망을 담아 씨를 뿌려두면 제3자가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물과 우연히 만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드럽게 해결되는 등 행운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기다리지 않고 버스나 전철을 갈아타는 등의 사건 역시 공시성 효과를 누린 결과다. 초프라 박사는
이 과정을 소망의 발현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소망이 담긴 영혼이 집단의 영혼과 우주의 영혼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컴퓨터로 우주의 인터넷에 접속해 소망을 적은 이메일을 우주의 컴퓨터에 보내면 우주의 컴퓨터는 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변 상황과 환경, 사람, 사건 등으로 의미 있는 우연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여긴다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다거나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9번, 창의력이 발달한다. 풍부한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른다. 10번,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부정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불필요한 충돌은 없앤다. 11번, 안정감이 생긴다.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다. 12번, 만족스러운 일상을 경험한다.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재능을 발휘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도 읽을게요. 막연한 안정감이나 무한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뭐뭐라서 행복하다라는 식의 조건부 행복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달성해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해방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상태임을 깨닫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얻는 것이다. 명상을 습관화한 사람은 단지 성공이라는 한 가지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재능을 발휘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자연스럽게 얻는 결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인 지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지에 도달한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파인딩 조에서는 이 지복에 관해 지식인과 저명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다음은 그 중에서 발췌한 몇 마디 대사다. 지복이란 황홀하거나 단순한 행복감이 아닌 가장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다. 지복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복을 추구하는 것은 쾌락에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복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다. 완전히 자아가 사라지고 일체화되는 체험이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되는가? 그것이 지복을 깨닫는 결정적 힌트다. 매일 명상하면 전체와의 연결고리를 되찾게 된다고도 한다. 명상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열중하는 경험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을 부분을 다 읽었는데요. 이 책,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왜 명상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익을 반복적으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라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 이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세계의 엘리트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과연
세계의 엘리트들처럼 명상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실제 매일 명상을 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